네, 2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봄이 되고 날씨도 너무 좋기 때문에 강의 내용도 선생님들이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고, 특히 이분은 지난 27회 베이페어 베페TV 현장에서 특강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때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강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우리 아기 수면 교육 강좌입니다. 현 크라잉베베 교육팀장님이신 이한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잉베베 교육팀장 이은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아기 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맘스쿨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올해 3번의 기회로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매 차시별로 수면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은 같지만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은 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2차, 3차 때에도 참여는 못하시지만 베페TV 통해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수면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짧은 시간 동안 이거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이제 강의가 들어가면 속도가 좀 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그거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엄마들 중에 둘째맘, 셋째맘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꽤 되시네요. 자, 둘째맘, 셋째맘은 첫애를 키워보셨어요. 그렇죠? 제어도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교육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고, 첫째맘 같은 경우에는 수면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 들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기 수면 교육, 네, 배워볼 내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재워야 되는가? 필요 이유 알아보고요. 두 번째, 왜 재우지 못하고 자꾸 실패를 하는가? 이유 알아보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준비와 계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우리 엄마들이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요. 소아과 가서 물어보긴 좀 어렵고, 어디 알려주는 데가 없죠. 기억할 사항들 몇 가지 짚어보고요. 다섯 번째, 수면에 관한 책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수면 자료의 홍수에 거의 쓸려다니는 거의 지경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원칙만 뽑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거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기 재우기 필요 이유. 어떤 것은요, 적당한 시기에 시작하지 않으면 아기와 힘겨루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가 변해적으로 들고 있죠. 출산용품 준비하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모유수유, 분유수유, 이유식, 배변, 언어, 놀이, 학습 전부 다 엄마가 가르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가 다 시기가 있고요. 그 시기에 맞게끔 엄마가 준비를 하셔야 아기와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수면을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은요, 도대체 왜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 아기들은 졸리다는 감각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보채요. 아기들은 잠자려고 할 때 감정이 변하다 보니까 그 불편함을 울음으로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못 자기도 하고요. 호르몬, 엄마가 아기를 케어하는 환경, 그리고 기질적인 성향에 따라서 자주 잠들지 못하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아기 안 자려고 하는데 굳이 재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재우셔야 됩니다. 이유는 잠이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른은 이틀, 3일 정도 내가 야근을 하고요. 밤을 새도 하루 정도 몰아서 자면은 조절이 가능해요. 하지만 아기들은 낮잠을 못 자면 밤에 밤잠도 잘 못 자고 설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채겠죠. 낮잠도 잘 못 자고 또 밤잠도 못 잡니다. 수면 부족 상태가 계속 악화가 되는 증상이 반복이 돼요. 자, 또 하나, 뇌발달과 주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뇌발달에 관한 연구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기들은 잠을 자면서
하루 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것을 불필요한 것은 버려버리고 필요한 것은 장기 기억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잠을 못 자면 그 과정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지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아이가 집중력도 없고 산만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죠. 못 자면 어떻게 돼요? 감기도 걸리고 피로도 하고 입병도 생기고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병치레 많아지고요. 키 성장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질적이거나 부정적 성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민해지겠죠. 엄마도 며칠 못 자면 얼마나 예민해져요. 마찬가지죠. 따라서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애가 못 자면 엄마도 못 자고 아빠도 못 잡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그래요. 또 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식 위험이 높아져서 비만이 초래가 돼요. 어른들도 밤늦게까지 안 자면 야식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무슨 떡볶이도 생각나고 무슨 족발도 생각나고 먹고 자고 싶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이제 연구 결과로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너무나 많이 들었던 수면 연습, 수면 교육은 도대체 뭔가요? 자, 정의를 내려보자면 아기가요, 스스로 진정해서 잠드는 능력을 길러주는 연습입니다. 이 얘기는 스스로 진정이라는 것은 마음도 진정시키고 몸도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물어보시는데 보편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생후 6주에서 8주 정도에 시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로 적어놓으면은 엄마들이 이제 다 찍으시죠. 기억을 하십니다. 일주일은 7일이고 7, 6에 42, 42일쯤 되면 수면 교육을 칼같이 시작하십니다. 어느 엄마는 야 조기 교육이 대세래. 30일부터 막 시작해요. 무슨 법으로 아기를 막 울려서 재우시는 엄마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시는 그 모든 교육은요, 아기가 하는 건 없어요. 엄마가 수면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낮은 낮처럼 밤은 밤처럼 만들어 주시고요. 잠자는 곳을 지정을 해서 그동안은 여러 곳에서 재우셨다면 잠자리를 지정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재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수면 환경을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을 확인이 된다면 생후 3, 4개월까지 아기가 잘 때마다 엄마가 터치해주거나 만져주거나 마사지해주거나 이런 식으로의 습관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습관은 꼭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엄마가 하실 수 있는 능력것의 습관을 만들어주시는데 그것을 2달여간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환경도 너무 잘 만들었고 애도 습관을 들인 것 같아요. 수면 교육 끝난 건가요? 라고 하십니다.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돌까지 꾸준히 습관을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는 계속 자라잖아요. 변화무쌍하게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기가 바뀔 때마다 잠깐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좋은 습관을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전 우리 영아기 때 연습은요, 유아, 초등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카나 누구 주변 지인 애들 보면 아시겠지만 일찍 자는 아기들, 실제로 큰 아기들 거의 많지 않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새벽 1시에 자요. 새벽 2시에 자요.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생도 10시간에서 11시간은 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지키시죠. 아기 때 배웠던 습관은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끔 엄마가 지도를 하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간과를 하게 되면은 수면 습관 만들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저는 이 시기를 놓쳤어요. 난 수면 연습이란 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네? 이런 엄마도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이 시기를 놓쳤더라도 엄마가 문제가 확인이 되시면 부모의 결정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 이전에 완성을 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우리 아이가 아팠거나 내가 뭐 안 됐거나 우리 환경이 안 됐으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하시고 시도하시면 가능하시고요. 다만 아기가 이제 돌 아기는 아시죠? 이제 첫째를 키워보신 엄마들은 아시겠지만 돌쯤 되면 아기들이 또 그 고집이 굉장히 세지죠. 그래서 엄마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꼭 재워야 되는 수면 교육 실패를 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뽑아봤어요. 가장 크게 으뜸으로 꼽는 것은 아기의 울음이에요.
저물려 6개월 동안 재웠습니다. 업어서 8개월 동안 재웠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수면 교육을 듣고 오더니 야, 바닥에서 스스로 자야 된대. 내려놔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당황합니다. 젖줘요, 엄마. 업어줘요, 엄마. 울어요. 그렇죠? 언어를 말을 못하니까 울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기의 울음은 엄마한테 고통 신호로 다가옵니다. 아, 내가 우리 아이한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난 나쁜 엄마인가 봐. 죄책감을 막 느끼죠. 그래서 한 2, 3일 시도해보다가 의지 없이 짧은 시도로 포기해버리십니다. 아기가 계속 사탕을 달라고 이빨이 썩는 게 뻔히 아는데 사탕을 계속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요거 부분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발달과 급성장기를 거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을 배우죠. 갑자기 뒤집거나 기거나 서거나 이럴 때는 실패할 수 있고요. 접근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아이가 질병으로 인해서 뭐 토하거나 아니면 영아선통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소아과라든가 전문의 만나셔서 확인을 하시고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족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에요. 어느 날은 10시에 자고 어느 날은 엄마가 12시에 자고 어느 날은 9시 일어나고 어느 날은 6시 일어나면 아기는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그냥 엄마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불규칙한 생활 패턴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타인의 불규칙한 조언인데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있어서 연습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적이 올 건데 기적을 기다려봐. 왜 너는 하려고 그래 그거 힘든 거를.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집 아이랑 우리 집 아이는 다릅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본인 아이한테만 집중을 하세요. 기적이 빨리 다가올 수 있게끔 만드시려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들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 연습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제가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패 원인이라기보다는요, 아예 안 하시는 원인이시죠. 그렇죠.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수면 연습은 전문가도 양날의 의견이 있고 엄마들도 양날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뭐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해라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모든 부모는 아기한테 뭘 하려고 해요?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렇죠? 찬성하는 쪽은 아기와 부모의 수면 부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의 유대감을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아기가 못 자면 엄마랑 아기랑만 서로 밀당을 합니다. 자야 돼. 아기 안 잘래요. 자야 돼. 안 잘래요. 그러다가 그것을 지켜보던 아빠가 한마디 던지죠. 너는 왜 애를 못 재워? 다른 집 엄마들은 잘 재운다던데? 엄마가 빵 터집니다.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결국 엄마는 거실에서 자고 아빠는 방에서 자고 이런 집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대감 악화를 방지할 수 있고 장기간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 인지 발달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우울증이라든가 감정 예민함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 의견은 뭐냐면 아기가 우는데 그 울음으로 인한 그 심리적 손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스트레스는 누가 책임질 거야? 난 반대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가 왜 다 적었냐면 모든 결정은 엄마가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하시는 거죠. 우리 아기는 기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잠 습관도 다른 집 아기랑 다릅니다. 내 아기한테 맞는 엄마가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의 수면 연습을 만드셔야 돼요. 누구누구의 법을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엄마표 수면 연습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유식을 예로 들자면 여러 가지 이유식 레시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먹는 이유식은 좀 뭔가 다릅니다. 엄마표 이유식이 있어요. 아기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능력껏 할 수 있는 울려서 재우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울리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수면 교육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엄마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기 재우기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 것인가? 일단은 수면 문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데 답이 안 나오겠죠. 문제를 알아야 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아기가 잘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잠투정이 심하고 자다 깨고 시간이 불규칙하고 내용 쭉 나오죠.
맨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 수면 부족이에요. 엄마도 다크서클, 아빠도 다크서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에 체크되는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문제가 심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것도요. 자, 그러면 목적을 세우셔야 돼요. 문제를 체크를 했으면. 수면 연습은요, 목적을 물론 안 세우셔도 상관없지만 목적이 있으면 아기와의 힘겨루기에서 표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애를 울려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힘든데 몇십 분 동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관점이랑요 장기적인 관점이 있어요. 단기적 관점은 뭐냐면, 엄마가 워킹맘이에요. 내가 6개월 뒤에 복직을 해요. 우리 아기 4개월이에요. 근데 계속 우리 아이를 집안에서 유모차를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재웠어요. 자, 그러면 복직하게 되면은 양육자가 바뀌겠죠. 어린이집을 가야 되겠죠.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렇게 케어 안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울려버려요. 왜냐면 자야 되니까. 계속 선생님이 계속 안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 엄마가 내가 우리 아기를 위해서 조금 단기적인 목적으로 타이트하게 우리 아이 수면 연습을 시켜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임신이라든가 밤중 수유 중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은 양육한 아이가 여러 명이에요. 둘째, 셋째 맘도 되게 많고 요새는 넷째 맘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 명 아이인데 다 제각각 자는 시간이 틀려요. 엄마가 재우느라고 몇 시간씩 허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 좋은 습관 형성을 위해서, 또 하나 행복한 육아를 엄마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크라잉베베 커뮤니티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아기를 애착 육아라고 해서 계속 안고 계세요. 계속 안아서 재우세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고 계시면 사랑스러운 눈빛과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아기한테 계속 재우심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엄마도 사람인지라 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 엉덩이를, 궁둥이를 팡팡팡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게 진정한 애착 육아인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엄마도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꼭 세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도 확인했고, 그쵸? 목적도 정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받아줄 준비가 안 됐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기 건강 상태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영아산통을 겪거나 자주 토하기를 반복하는 아기들은 쉽게 하실 수 없습니다. 좀 기다리셨다 하셔야 돼요. 6주에서 8주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늦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뒤집고 기는 급성장을 통과하거나 치아가 나는 치아 성장통 굉장히 아파요. 이때 겪고 있을 때 엄마가 너 잘하고 막 억지로 하면 안 되겠죠. 걷기 연습을 하거나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이런 피부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큰 개월수 아기들은 배변 훈련을 할 때도 밤에 수시로 깹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꼭 확인을 하시고 성급하게 시도하지 마세요. 충분히 준비하시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의 협조가 꼭 필요한 교육이 수면 교육입니다. 지금 엄마들만 계신데 사실 저는 이 교육은 아빠가 꼭 들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혼자 하는 열정 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수면 교육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가는 길에 모니터링을 해보면 엄마가 할까 말까 고민하시던 엄마들이 해야 되겠어. 열정의 게이지가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빠랑 상의도 없이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아기가 일찍 재워야 된다고 해서 저녁도 빨리 먹고 불도 빨리 끄고 잔잔하게 음악도 틀어놨는데,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집안이 어둡죠?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 불 딱 켜고, 그렇죠? 텔레비 딱 틀고, 그렇죠. 방마다 불 켜고 그다음에 핸드폰 틀어놓고 게임하고 그렇게 되죠. 아빠랑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빠한테요, 우리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꼭 상의를 하시고 아빠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엄마가 중간에 하다가 지치실 수 있어요. 그때는 아빠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아빠가 좀 하셨다가 다시 엄마가 이어받으시는 겁니다. 특히 밤중 수유의 경우에는 엄마가 계속 안아서 달래시면은 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달래져요. 그럴 때는 그렇죠, 아빠가 필요하겠죠. 아빠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가족인 경우에 또 트러블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꼭 상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시부모님이라고 적어놨지만 어른들하고 상의하셔야 되고,
아이가 여러 명인 경우에 위에 아이들하고도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이제 수면 교육 중에 울음이 전부는 아니지만 울음이 들어가겠죠. 부분적으로는. 그럴 경우에 저희 집은 아파트라서 울리기가 참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젖을 물렸었거든요. 이런 엄마들 되게 많으세요. 자다 깼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낮부터 한번 해보세요. 낮에 울면 좀 덜 뭐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위아래층에서. 그리고 저는 워킹맘이라 낮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주말에 금토일 한번 몰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리고 좀 길어질 경우에는 주변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이 정도는 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수면 연습 엄마 혼자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부모가 알고 기억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죠. 아기잠은요, 어른잠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의 구분이 없고요. 얕은 잠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자는 아기는 밤낮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먹고 자고를 하다가 생후 6주경부터 서서히 밤낮의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 만들어지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자기가 잘 만큼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보다 점점점 커서 3, 4세경이 되면은 어른과 비슷한 수면 리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돌쯤 되면 좀 숨쉴만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아기잠 단계 변화입니다. 우리 아기 왜 이렇게 수시로 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만 이런 거예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다른 집 아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은요, 한번 잠들면 보통 90분에서 120분 정도를 한 수면 주기로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기는 특히 신생아는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깨버립니다. 네, 굉장히 짧죠. 그리고 조금 더 큰 아기들은 45분에서 60분 단계로 잠을 한 주기를 자게 됩니다. 서서히 잠들기 시작하면서요,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몸도 움찔움찔합니다. 그리고 깊은 잠으로 쓱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는데 이때는 호흡, 심장, 맥박 규칙적으로 뛰고요. 팔을 떨어뜨리면 툭 하고 떨어질 정도로 깊이 잠듭니다. 모르죠. 어버가도 모른다. 그거는 깊은 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깊은 잠에서 빠져나오면서 꿈꾸는 단계에 들어가고요. 이때는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뇌가 부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꾸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깰 수 있고 그 뒤척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가 지나면서 깨어남 단계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요. 렘수면 단계, 깨어남 단계 전부 다 얕은 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는 중간에 이런 모습을 보여요. 아기가 입을 오물거리거나 칭얼거리거나 몸을 비틀면서 뒤척거리거나 실제로 눈을 뜬 것 같은 모습. 울어요, 진짜로. 이거 깬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정도로 웁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아기가 자다가 엥 하고 울었대요. 배고픈가 봐. 그래서 밖에 나와서 분유를 타가지고 열심히 타서 온도 맞춰서 가지고 들어갔더니 다시 자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런 식으로 잠깐 아기가 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엄마가 바로 개입하셔서 1분 대기조로 앉거나 흔들거나 수유하게 되면은 진짜 잠에서 깨어버립니다. 자, 얕은 잠에서 다시 잠이 한 바퀴 수면 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실제로 개입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깨어버리게 되면 진짜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수면이 연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연장할 수 있게끔 엄마가 아기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잠시 기다리셨다가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찍 재우기. 제가 아까 성장 호르몬, 키 성장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배페 박람회 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엄마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기 잘 안 잤는데 키 되게 크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죠. 키는요. 그렇죠. 낮에 운동할 때도요. 한 2, 30분 운동하면 호르몬 나오고요. 낮에도 계속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에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잠든 후에 한두 시간 후부터 왕성하게 분비가 됩니다. 밤잠 초기에 아이들 잠을 시간대별로 나눠보면 밤잠 초기에 깊은 잠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일찍 재워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키가 큰다.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일찍 재우실 수 있도록 밤잠 초기에 깊은 잠 비중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늦어도 9시 전에는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7시에 재워라, 8시에 재워라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좀 힘들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늦어도 우리 8시 정도부터 자면 좋고 늦어도 9시 전에는 다 자고 있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자더라도요. 우리 아이가 자주 깨버리면은 분비율이 떨어져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 30분에 한 번씩 깨어나지 않도록 엄마가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체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잠이 꼭 필요하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낮잠의 중요성이에요. 가끔 또 이런 질문 저한테 하세요. 밤잠을 잘 자려면 낮잠을 재우면 안 돼. 낮에 버텨야 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큰일 납니다. 자, 아기들은요, 쉽게 피곤함을 느낍니다. 피곤 조절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곤함을 느끼고요. 낮 동안의 흥분 상태의 그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 그 지속이 되면 굉장히 부산해져요. 그래서 가끔은 오인을 받죠. 너네 아이 병원에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인 받는 경우도 있어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낮잠은 꼭 재워주셔야 되고 낮잠이 부족하면은 집중력 및 인지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국립과학원 연구로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를 학습을 하고 낮잠을 재웠더니 아기가 장기 기억력이 높아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 재워주셔야 되고 예민한 아기일수록 꼭 낮잠은 재워주셔야 됩니다. 네, 꼭 재워주셔야 됩니다. 흥분 상태가 가라앉지 않으면요, 밤에도 자주 깹니다. 자다가 악을 쓰면서 막 울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낮잠의 중요성 꼭 기억하셔야 되고 어린이집도 나중에 보내보시면 아시겠지만 5세까지는 낮잠입을 보내주세요라고 하시거든요. 다 재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라 제가 넣어봤는데요. 같이 자거나 따로 자거나 부모랑 같이 자면은 수면 연습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연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그 부모들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36개월까지 아기를 둔 엄마들한테. 그랬더니 전체의 83%가 겹잠을 하고 있어요. 같이 자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설문조사에 응해주셨어요. 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도 찬반 논리가 있습니다. 뭐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같이 자는 문화인데 같이 자는 게 뭐가 어때서? 유대감, 친밀감이 증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반대 의견은 여기는 유아라고 나왔는데 유아가 아니라 영아입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높아진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기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부모 의존적화 될 수 있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이랑 비교할 게 없죠. 우리 집 환경에 맞는 최선택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기가 부모랑 같이 자면서요. 늦게 잠들거나 자주 깨어나거나 새벽에 습관적으로 수유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빠랑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아기 좀 우리 때문에 못 자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따로 한번 재워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방을 분리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엄마 이불 옆에 아기 이불을 따로 구비하셔서 바짝 붙여 놓으셔가지고 케어를 하시다가요. 점점점 거리를 넓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다른 방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시겠죠. 침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기 재우기 기본 원칙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 그 원칙들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할 게 많습니다. 생후 6주에서 8주 정도부터 생체 리듬을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아이가 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나처럼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게 만들어주세요. 어느 날은 9시, 어느 날은 10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왜냐하면 잠을 못 자서 늦게 일어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피곤하시더라도 수면 연습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시고 준비가 되시면 꼭 실천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 아이를 안고요. 햇빛이 드는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셔서 햇빛 샤워를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야 눈을 통해서 아기야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어 라고 인지를 꼭 시켜서 몸을 리셋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햇빛 샤워를 꼭 시켜주셔야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파자마 말씀드렸더니
파자마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이라는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내복으로 생활을 하시더라도 밤에 입히는 거 딱, 하루 종일 입었던 거 따로, 그렇죠? 수면 조끼라도 입혀주시고 수면 양말이라도 신겨주세요. 그래서 벗기시면서 아침이니까 우리 다른 걸로 갈아입자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해주시면서 잠을 깨우시는 겁니다. 생활 공간은요, 밝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 집은 빛이 안 들어와서 어두워요. LED 등 켜시면 됩니다. 환하게 생활을 하시는 거고, 적당한 생활 소음에 꼭 노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낮에는요. 조련에서 케어받고 집에 오시면 엄마들이 까치발을 들고 다니세요. 아기 잘 동안 깰까봐. 그리고 대화하실 때 거의 이제 손짓, 발짓, 몸짓으로 대화를 하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청각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낮에는 엄마 설거지 소리, 청소기 소리, 그렇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이렇게 노출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생활소음 말씀을 드리면 꼭 나오는 질문이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안 될까요? 저 너무 심심한데요. 라고 하세요. 혼자 있으니까. 저도 그 마음 알아요. 다 키워봐서. 생활소음에 노출을 하시는데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좀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습관적으로 틀어놔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 아이가 조금 자라면 거실에서 거의 놀거든요. 아기도 같이 텔레비를 봅니다. 텔레비를 너무 좋아해요 라는 글들이 올라올 때를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텔레비는 안 보시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밤에는요, 일찍 재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해가 떨어지는 시간에는 자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저녁을 가능하면 일찍 드시는 게 좋겠죠. 아빠가 왔는데, 아빠랑 애기랑 못 노는데, 목욕도 밤에 시켰으면 좋겠는데, 수면 연습하실 때는 조금 조정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조정하셔서 일찍 재우시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생활 공간은 어둡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요 등 색깔 보이시죠? 요 등색 전부 다 황색 등이에요. 왠지 좀 기분이 쫙 가라앉아서 살짝 잠도 오고 그러죠. 황색 등을 켜놓으시고 저녁 시간대 유지를 하시다가 잠들 시간이 되면 불을 다 꺼버립니다. 불빛에 굉장히 민감한 아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촛불 하나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깨버리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데 엄마들이 아기 재우면서 핸드폰을 하시죠. 그렇죠. 심심하니까. 그리고 아기 안 잔다고 얘기하시는 경우 있으신데 핸드폰도 잠들 때는 좀 꺼주셔야 돼요. 조금 참으셨다가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불필요한 소음 또한 줄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드라마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새 너무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아기 재워놓으시고 보세요. 아기 재워놓으시고 보세요. 그러시고 가능하시면 엄마도 처음에는 같이 자야 됩니다. 텔레비 볼 시간이 거의 없죠. 주무셔야 돼요. 자, 잠잘 환경 만들기. 충분하게 수유하셔야 됩니다. 질문 중에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아기가 신생한데요. 선생님 6시간, 7시간 내일이 자고 있어요. 깨워서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깨워서 먹이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요, 6주에서 8주 전에는 그냥 달라는 대로 주세요. 아기 패턴에 맞추시는데, 내가 이제 서서히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가능하면 수유텀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 분유든 모유든 가능하시면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한테 맞게끔. 낮에 잘 못 먹으면은요, 얘가 또 되게 신기한 게 밤에 일어나서 못 먹은 거를 다 채우려고 그래요. 밤에 깬다는 얘기가 되겠죠. 낮에 잔다고 에헤라디야 이게 아니라 낮에는 수유텀 지켜서 꼭 먹이시고 밤에는 잘 잘 수 있게끔. 수유텀을 넓히시는 이유는 아시죠? 한 번에 먹는 양을 많이 확보를 해서 오래 더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수유텀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시고요. 자기 전에 먹이기보다는 깨어난 후에 먹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특히 완모 엄마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젖물구자요. 젖물구자요. 어떻게 해요? 13개월인데 젖물구자요. 18개월인데 어떻게 해요? 뭐 분유를 못 끊었어요. 이런 질문들. 가능하면 먹이고 나서 재우기보다는 깨어나서 양껏 먹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것은 좀 힘들어요. 그렇죠? 노력은 좀 하셔야 됩니다. 이유식은요. 시기와 단계에 맞게 먹이셔야 됩니다. 아기가 벌써 중기가 지나고 후기 완료기가 들어갔는데 초기기 이유식을 먹이는 엄마들이 있어요. 나 좀 귀찮은데 일주일 거 몰아서 해놓고 냉동시켜 놓고 그러시면 안 돼요. 모유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철분이 부족해지죠. 아기가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꼭 그 필요한 이유식으로 공급을 해주셔야 되고 아기가 급성장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 많은 열량과 에너지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엄마가 고용식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더
더 아기가 활동하기 좋게끔, 더 잘 잘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도 습도도 맞춰 주셔야 되고요. 온습도계 준비하셔가지고 조절하시면 되겠죠. 편안하게 하는 침구를 준비를 하시는데, 주변이 단조롭도록 만드셔야 돼요. 잠잘 때는 그 머리맡이라고 하죠. 어른들 표현으로. 머리맡이 어수선하면 잠을 못 자요.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루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야 잘 잘 수 있어요. 모빌 하나 정도만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 하늘색 글자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든 후에 15분 정도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오지 마시고 조금 옆에서 잠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얕은 잠에서 뒤척거리기, 이 말은 한 수면 주기가 지났을 때, 한 45분에서 60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아이가 울 때가 있어요. 뒤척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아이가 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개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잠시 엄마가 지켜보시다가 개입을 하시는데요. 5분에서 1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30초만 들어도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간으로 꼭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엄마인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셨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점점점 시간을 늘려주시면 되겠죠. 처음부터 딱 시간 재고 10분이야 이렇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밤에요 자다 깨워서 놀아달라고 막 이렇게 보채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모른 척 하셔야 됩니다. 밤에는 무조건 자는 거야 라고 하시고요. 빛에 민감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방을 완전히 껌껌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는 방만큼은 요새 안마 커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쳐주시는 게 좋고요. 자, 다음 낮잠 설명드리겠습니다. 낮잠은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중요하다고 하는데 낮잠도 밤잠과 거의 유사해요. 아기의 졸린 신호를 읽어주시면 되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놀고 있었거나 뭐 신기술을 배우고 있었으면은요 그 자리에서 아기를 안아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면은 아기를 안아서 작은 방, 뭐 주방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잘 시간이니까 가서 코 자자 이런 식으로 아기를 안고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방을 이동을 하는 거죠. 자는 곳으로. 밤과 동일하게요. 수면 의식은 하시되요. 과정은 지키시고 시간은 좀 줄여주세요. 낮잠은 줄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아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재울 때는 아기와 눈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재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라색 글자 부분 봐주시면은 우리 아기들이 또 그 낮잠이 좀 없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낮잠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죠. 5번, 4번, 3번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낮잠이 줄어드는 그런 그 중간 과도기 시점에서 엄마가 원래 4번을 잤는데 얘가 안 자려고 그래. 그래서 억지로 재우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아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놀아주세요. 차라리. 놀아주시고 다음 낮잠이 또 기다리고 있죠. 우리에게는 그 낮잠 시간을 유연하게 앞으로 당겨주시는 겁니다. 못 잔 시간만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1시간 미만으로 자고 깼을 경우 45분에서 60분 한 주기를 칼처럼 지키고 깨어났을 경우 일단 모른 척 두십시오. 모른 척 두시고요. 또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기회를 두셔야 됩니다. 기회를 두시고 좀 이거 깰 것 같은데 그러면 토닥이거나 낮잠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건 제가 다음 차시 때 말씀을 드리고요. 토닥 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깨어났어요. 근데 아기가 깨어났는데 너무 개운한 모습인 거야. 그러면 다 잔 겁니다. 더 재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엄마의 욕심으로 막 재우시려고 울려고 하면서 막 재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개운하게 놀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엄마가 만약에 외출하시는 경우 주말 뭐 어디 일정이 있어서 소화를 하셔야 되는 경우는 원래는 수면교육 연습 때는요 가능하시면은 그 연습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흐름이 흐트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익숙해진 전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심이 필요하시나 부득이한 경우 내가 외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원래 3시간 자는 아기인데 30분뿐이 못 잤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아기 떼서 잤으니까. 그러면 부족한 낮잠만큼을 밤잠 시간을 앞으로 좀 당겨서 재우시는 겁니다.
원래 우리 아이 9시에 자요 그러면 좀 빨리 재우시는 거예요. 7시 반쯤 이런 식으로. 좀 당겨서 재우실 수 있게끔. 하루에 총 수면 양이 있겠죠. 수면 시간이 있겠죠. 수면 일지를 내가 쓰고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을 우리 애가 충분하게 잘 수 있게끔 엄마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낮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낮잠 잘 때 낮은 환하게 생활하려고 말씀하셨는데요. 낮잠 잘 때 어떻게 해요? 불 켜나요? 자, 놀 때는 켜놓으시고요. 낮잠에 들어갈 시점에서는 밤보다는 좀 환하게 해주시되 커튼 같은 거를 살짝 쳐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밤에 양쪽 다 쳤다면 한쪽만 치거나 좀 더 차분한 톤으로 재우실 수 있게끔 잠드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크라잉베베에서요. 정말 잘하시는 엄마라고 생각이 돼서 이 엄마는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애 키우는 엄마세요. 제가 허락을 안 받았네요. 이제 보니까. 근데 너무 똘똘하시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뽑아봤어요. 엄마표를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수면에 관해서 엄청난 서핑과 시행착오를 겪으셨고요. 우리 아기한테 잘 맞는 스케줄을 짜라고 다른 엄마한테 조언을 하신 걸 제가 요걸 캡처를 해서 지금 올려드린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시고 준비 잘하시고요. 실천도 잘하시는 엄마라고 생각이 돼서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돼서 올려놨고요. 우리 아기한테 맞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유심히 관찰을 하시고 수면 일과를 꼭 메모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규칙적 일과로 생체 리듬을 만들어주세요. 낮잠을 제일 잘 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비결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낮잠은 밤잠보다 재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밤잠이 쉬워요. 호르몬이 이렇게 잠 호르몬이 쫙 나오거든요. 낮잠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셔야 그 시간에 아기가 자연스럽게 자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수면 의식을 수립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준비하시고 한 번 정한 의식은 순서 바꾸지 마시고 시간 변경하지 마시고 같은 장소에서 꾸준하게 시도하시라는 거. 이틀, 3일 했는데 안 돼요. 일주일 했는데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 최소 2달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도 안 맞으면 그때 가서는 수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도록 기회를 주세요. 바닥에 내려와 있을 때요. 스스로 좀 이렇게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고 스스로 진정하고 잘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엄마가 혹시 업어재우거나 젖물려 재워서 우리 아이한테 그런 기회를 뺏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수면 연습 팁 아까 나왔죠? 1번, 2번. 가능하면 기본이니까 지키도록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무슨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은 그 법을 따라하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법이 좋아요? 추천해 주세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도 큰애가 10살이고 둘째가 4살이지만 아기마다 다 틀립니다. 큰애랑 둘째 수면 방법이 틀려요. 기억을 하시고요. 각자 각 아기에게 맞는 수면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시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급한 순서대로 해결을 하세요. 아기가 배고픈데 너 잘 시간이라 억지로 재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기억하시고 아플 때에는 조금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요. 우리 아기를 좀 달래주세요. 달래주시고 한 번 아기가 몸에 익힌 수면 습관은 다시 들어가면은 좀 더 빠르게 적응을 하고 금방 따라와 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패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재정비하시고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4개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습관을 들여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기간을 놓쳤더라도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시고 시도하시고 좋은 육아, 행복한 육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중에서 방송사고가 잠시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은하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3부 경품 추첨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